안녕하세요. 푸바TV의 푸바입니다. 제가 그 기아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온라인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제가 K8 하이브리드를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시간이 이제 출고 대기 시간이 거의 뭐 한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자칫하면 2022년 내년 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견적을 한번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옵션을 한번 제가 선택한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들어오게 됐어요. 일단은 여기 기아 사이트에 온라인 견적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견적 낼 수 있는 차량들 기아 차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EV, 승용, RV, 상용택시 뭐 이렇게 있는데 승용이죠, 승용. EV는 이번에 이제 EV6 요게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디자인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K8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이브리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일단 저는 블루로 했어요. 약간 좀 젊은 색깔로 선택했고 그리고 트림은 이제 시그니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그니처가 여러 가지 옵션을 담았을 때 비교적 나름 뭐 조금 더 저렴하다. 물론 시작되는 금액이 4,500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옵션을 제가 원하는 옵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시그니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다음 있죠. 다음 이제 외장 컬러예요. 이제 자동차 색깔이죠. 색깔은 스틸 그레이, 인터스텔라, 오로라, 블랙펄, 그리고 그래비티 블루, 딥포레스트 그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추천 컬러 보시면 1위가 역시 블랙입니다. 검정색이고 2위가 인터스텔라 그레이. 요게 이제 짙은 회색이에요. 다크 그레이, 어두운 회색. 회색이라기보다는 딥, 되게 진한 약간 연한 검정색 느낌이고 스틸 그레이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회색입니다. 예전에 라이트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묵직해 보이는 회색 그런 느낌이라서 요것도 나름대로 이쁘다고 해요. 그리고 3위가 화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는 보진 못했는데 좀 그릴하고 너무 이제 일체감이 범퍼랑 돼 있으니까 뭐 실제로 보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블랙을 실제로 봤거든요. 이쁩니다, 블랙. 근데 블랙은 좀 계속 저도 검정색 차를 탔었고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만 탔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루한 느낌, 너무 흔하다 이런 느낌 들어서 그래비티 블루로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요거 디프레스트 그린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뭐랄까 녹색이잖아요. 짙은 녹색인데 좀 깊이감 있는 녹색인데 뭔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약간은 거부감이 조금은 있다. 근데 좀 유니크하게 타시려면은 요 색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무난하게 타고 싶다면은 블랙이나 이제 인터스텔라 그레이, 조금 독특하게 타고 싶으면은 스틸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조금 젊은 감각으로 타고 싶은데 완전 파랑은 싫은데 블랙을 가고 싶은데 블랙도 싫고 이러면은 이제 약간 그래비티 블루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좀 봤는데 되게 짙은 파랑이에요. 짙은 남색. 그러니까 멀리서 어떻게 빛에 따라서 다른데 빛이 좀 밝은 쪽으로 살짝 보면은 푸른 빛이 살짝 돌고 어두운 쪽으로 좀 가면은 그냥 블랙으로 보이는 그런 식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게 그나마 좀 저한테는 제 마음에는 좀 드는 색깔이다 라고 해서 블루로 했습니다. 내장은 이게 검정색이 관리가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 쉬운데 항상 지금까지 타왔던 게 다 블랙이에요. 다 블랙. 10년 넘게 다 블랙이었으니까 야 이제 블랙 말고 딴 거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브라운을 봤어요. 브라운을 봤는데 요게 약간 커피색, 믹스 커피색 그런 색깔이거든요. 이쁘긴 이쁜데 요게 또 노블레스 트림에도 선택이 가능해요. 하이브리드 K8에서. 근데 시그니처로 오면은 요거 샌드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부터 또 고민을 했어요. 시그니처인데 샌드 베이지가 좋지 않을까? 근데 관리가 어렵다. 왜냐면 밝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뭐 신발 블랙 검은 신발 있죠? 이런 거 스쳐버리면은 고무가 묻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청소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제가 좀 애매해서 아니야. 그냥 청소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서 요걸 선택했습니다. 샌드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는. 사실은 애가 둘이고 뒷좌석에 둘 다 아이들 카시트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청소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다는 건 조금 좀 저는 제 성격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서 뭐 더러워져도 그냥 뭐 타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가지고 흰색으로 실제로 봤을 때는 흰색이 가깝지만 이름은 샌드 베이지입니다. 약간 베이지 톤, 약간 노란 색깔이 도는 그런 컬러 감인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라고 해요. 밝은 색이라서 되게 환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죠.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서 옵션이 이제 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뺀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선택한 거 먼저 눌러볼게요. 선택한 거는 드라이브 와이즈. 자, 요게 물음표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등등등 해서 안전에 관리된 안전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 하고 크루즈 컨트롤 뭐 고속 주행 보조 뭐 HDA2 뭐 후속 승객 알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리는 이제 기능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HUD 팩 스마트 커넥터 요걸 선택했습니다. 요게 HUD가 뭔지 아시죠? 그냥 유리에 반사되는 거. 이제 나오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빌트인 캠은 깔끔하긴 한데 제가 요거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제를 맨날 달고 다녀가지고 빌트인 캠은 따로 단 적이 없는데 요게 해상도가 FHD라고 합니다. 요즘 다 QHD죠. 2560에 1440 QHD인데 빌트인 캠은 일단 FHD고 이게 영상만 기록되고 음성은 기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음성이 녹음이 안 돼요. 그리고 단점이 배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깎인다. 근데 이게 좀 옵션이 묶여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배터리 캠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안 하기에도 애매하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주차가 아니고 그 차간 있죠? 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까지 다 나오고 후방 뭐 가까이 왔을 때 위험하다라는 그런 표시까지 다 나오고 요번에 게 HUD 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트인 캠이 만약에 따로 돼 있으면 옵션을 뭐 헤드 디스플레이만 선택하면 되는데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요건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이거는 이제 터치 타입 도어 핸들인데 누르는 게 아니고 터치만 살짝 하면 열리는 뭐 그런 도어 이제 그죠? 손잡이죠, 손잡이.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 사운드 요걸 일단 놔두고 컴포트 선택했습니다. 컴포트가 에르고 모션 시트. 요게 이제 모션 시트예요. 움직이는 거. 이제 좌우 조절 전동으로 다 되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게 이제 뒤로 쫙 당겨주고 이제 무중력 시트라 그러죠. 뒤로 쫙 하면서
이제 바닥 앉는 의자도 바닥도 같이 뒤로 살짝 제껴집니다.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동승선 전동식 높이 이거 다 전동식으로 바뀌고 틸트 스티어링 휠 이제 핸들이죠. 핸들 스티어링 휠이 다 전동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높이나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각도 뭐 이런 거를 다 전동식으로 바꿀 수 있고 휠 진동 경고 뭐 떨림 있죠. 떨림 윙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졸음 운전할 때 떨리겠죠. 막 조심하라고 윙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저도 많이 씁니다. 이게 자동차 후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밑으로 내려보게 해요. 지금은 이제 수동이죠. 소나타니까 수동으로 밑에 차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렇게 밑에 봅니다. 정확하게 보려고 밑에 단계 옆에 뭐 아랫부분에 뭐 있는지 보려고 쭉 내려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하향이 돼요. 사이드 미러가 후진을 딱 넣으면 오른쪽 왼쪽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밑으로 자동으로 위 내려옵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 컴포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제가 자주 쓰거든요. 수동으로 좌우 상하 조절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단 3존 3열이죠. 뒷자리 공조 시스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컴포터를 선택하면은 온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가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다른 뭐 3.5 가솔린은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찾아보니까 기존의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3열 시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3열 시트 하단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 공간이 좀 없다고 해요. 통풍 이제 시스템 넣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2열 3열이고 2열이구나. 2열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시트 카시트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걸 설치하는 순간 통풍구가 다 막힙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 시트 때문에 다 막혀서 뭐 없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능이긴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컴포트를 선택했고 프리미엄은 컴포트를 선택했을 때 선택이 가능한 그런 옵션입니다. 옵션 느낌이죠. 한번 볼게요. 물음표 후면 전동 썬커튼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아이들 있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뒤에 후면 전동 썬커튼 앞좌석에서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뒤에 있죠. 뒷면 유리에 썬커튼 그러니까 햇빛 막아주는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윙 올라옵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따갑거든요. 햇빛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있죠. 고무 이제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갖고 다니는데 답답해요. 항상 붙어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빼고 막 달릴 때도 있고 여름에 붙이고 막 아니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막 떨어지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동이면 항상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다기는 센터 암레스트죠. 중간에 이제 여는 거 그걸 딱 열었을 때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얼 기능 뭐 앞에 엔터테인 모니터 그 설정을 할 수 있고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채널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들어간 암레스트가 들어가고 스위드 내장재 헤드라이닝 필러 트림 자 여기 뭐냐면은 천장입니다. 천정 자동차 안쪽에 내부 천정하고 그쪽이 이제 스위드 내장재로 바뀌어요. 이렇게 블랙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거를 풀옵션을 본 적이 없고 그냥 일반 트림 노블레스 트림밖에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질감도 좋고 뭔가 때도 좀 덜 타는 그런 재질이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밝은색이면 막 뒤에 애들이 막 신발 같은 거 막 이렇게 손에 막 지저분 흙 묻히고 막
올라서가지고 막 천장 만지고 막 이래버리면 밝은 색이면 이게 다 묻어나요. 위에 막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이게 스웨이드 내장재고 약간 블랙톤이라서 웬만하면 지저분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가. 그래서 저는 안에 하단부는 샌드 베이지로 좀 밝은 색이고 위에는 블랙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흑백 느낌,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그런 걸 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요걸 선택했습니다. 스웨이드 프리미엄을 선택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거는 제가 좀 알아봤는데 따로 달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200 이상 뭐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든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일단 기본 서스펜션에 전자 제어를 해주는 서스펜션,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준다 그래요. 만약에 딱딱한 도로를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얘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단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렁물렁하게 하거나 그걸 자기가 제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나 뭐 방지턱,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럴 때 약간 승차감이 많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달려 있으니까 하나당 뭐 한 20만 원, 그죠? 20만 원 돈이죠? 4개니까 22만 5천 원 정도인가, 그죠? 그러면은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이것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후방 주차이고, 요거는 미선택할 시에 마이너스 40만 원인데 요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아 쪽에 물어봤는데 이제 이걸 선택하든 선택을 하지 않든 출고 기간은 똑같대요. 왜냐하면 하도 밀려 있어가지고 똑같다고 해서 그냥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걸 선택하면 마이너스 40만 원 되는데 요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뭐냐면, 우리가 후진을 하잖아요. 주차할 때 후진을 윙 할 때 쭉 올 때 뒤에 뭔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서요. 얘가 삐삐삐 하고 섭니다. 근데 요게 카메라도 보이고, 사실은 카메라도 보이고 소리도 날 거잖아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아주 가끔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아주 낮은 게 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나 이러면은 감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 더 기능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감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감지해 주니까 요거는 진짜 안전성에서 좋은 거죠. 근데 요게 40만 원밖에 안 빼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아무 최소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기능인데, 100만 원 정도 되는 기능인데 요걸 40만 원밖에 안 빼준대요. 그래서 그냥 40만 원 더 주고 이걸 넣자. 요 기능이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약간 뭐 RC카 앞뒤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게 모르겠어요. 요게 만약에 혼자 타거나 2인 어른 타거나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항상 좁은 주차 공간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내리기가. 애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6살 1살인데 6살짜리는 괜찮아요. 잘 내립니다. 먼지가 열어가지고 내려요. 근데 1살짜리를 내리려면 안아주고 벨트 풀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좁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 살짝 열어가지고 막 앉는데 낑낑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으면은 일단 주차 공간 앞에다가 대고, 그죠? 다 내립니다. 다 싹 다 내려요. 문 닫았고 주차 보조 선택해갖고 뒤로 후진하는 거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윙 가요. 놓으면 섭니다. 잠그고 가면 돼요. 그리고 볼일 다 보고, 예를 들어 마트 갔잖아요. 뭐 장보기 다 했어요. 장보기 다 했는데 타려면 또 골치 아픈 거야. 그죠? 아빠도 타기가 힘들어요. 좁은데 이제 앞으로 당깁니다. 윙 당겨가지고 차를 앞으로 빼요. 멈춥니다. 딱 손을 놓으면 딱 멈춰요. 그리고 타요. 다 타. 그럼 가면 돼.
이게 되게 편합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물론 어른들 있는 집도 되게 편하고 자주 쓸 것 같아요. 이 기능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제가 마트 갈 때나 뭐 아파트 주차 공간이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공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진짜 뭐 정말 큰 와이드 주차 공간이 있는 데는 손에 꼽습니다. 별로 없어요. 외국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주차 공간은요. 그래서 이 기능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플러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있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 안 했고 됐어.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건 두 가지. 파노라마 썸, 이거 파선이랑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이거 두 개 선택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 제가 요 썬루프 그냥 일반 썬루프가 있는 차는 타봤는데 파선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뭐냐, 시간이 지나면 약간 고무 패킹 그쪽이 약간 낡아서 잡음이 난다 그래요. 뭐 1년 2년 타면 물론 관리를 잘해주면 소리가 안 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 내부의 관리를 막 세심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에 뭔가 뚫려 있으면 약간 불안해요. 저는 뭔가 제 성격상 이게 약간 개인 취향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한두 번 써봤는데 좋더라,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약간 성격상 뭐 위에 뚫려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솔직히 운전하면서 위에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정차했을 때 말고는 위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위에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일단 유리고 일단 무겁대요. 한 60kg 정도 된답니다. 유리 재질이 두께가 있고 압축한 거고 강화유리라서 이게 60kg면은 일반 성인 남자는 조금 가벼운 편이고 여성분은 뭐 보통 조금 무게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일단 한 명입니다. 성인 한 명 무게가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0kg가 여기 자동차 위에 달려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60kg면은 연비도 연비고, 그리고 유리 재질이고, 그리고 뜨겁고, 저 햇빛받으면 뜨겁잖아요. 뜨겁고, 그리고 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단 몇 센치라도 더 낮아질 수가 있대요. 이걸 선택하면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야 이거 괜찮을까? 왜냐면 제가 그랜저 TG를 한번 탔었거든요. 예전에 TG랑 소나타랑 탔었는데, 일단 TG는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차 안에 타서 팔을 이렇게 스트레칭이죠. 이렇게 팔을 위로 올려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위에가 좀 공간이 좀 넉넉해가지고. 근데 소나타 YF 소나타인데, YF 소나타가 안 됩니다. 그게 스트레칭이, 팔꿈치가 걸려요. 팔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 했는데, 얘는 더 낮아요. K8 3세대 플랫폼은 높이를 더 낮췄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을까? 물론 스트레칭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괜찮을까? 근데 이걸 선택하면 더 낮아진다던데, 그러면 빼자. 그래서 뺐습니다. 뭐 중고로 팔 때 뭐 이게 있으면 더 좋다, 잘 팔린다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야, 차를 살 때 중고가를 벌써 생각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성격상 좀 그래요. 차를 새 거를 사는데 벌써 중고를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안 할래 해갖고 뺐습니다. 뺐고 110만원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 뺀 게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요겁니다. 요게 스피커가 14개 들어가고 외장 앰프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영국 거라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기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후기를 이제 쓴 이제 유튜버님들 거 들어보니까 와, 소리가 차이가 나긴 나요. 확실히 나요. 이게 좀 더 둥당 둥둥 울리는 느낌, 그게 되게 좀 맑은 느낌이 스피커에서도, PC 스피커에서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택할 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좀 되긴 됐었는데, 이걸 선택 안 하면 14개가 8개로 낮아지고, 맞을 거예요. 8개일 거예요. 8개로 낮아지고, 그리고 요게 뭐 색깔이 뭐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 A 필러 쪽에 여기 선택 안 하면은 약간 블랙으로 해갖고 좀 묻히는 색깔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뭐 블랙도 나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A 필러 쪽에 쭉 떨어지겠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선택 안 한 이유가, 음악을 제가 뭐 클래식이나 뭐 예를 들어 오페라나 뭐 이런 좀 웅장한 느낌을 잘 안 듣고 그냥 일반 가요를 많이 들어요. 대중가요 같은 거를. 그리고 막 크게 틀질 않습니다. 막 제가 밖에서 들을 때 둥둥둥 이런 거를 좀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크게 막 안 틀고 적당히 트는, 약간 작게 틀거나 살짝 들리는 정도,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만 틀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아시겠지만 뭐 뽀로로 뭐 로보트 뭐 그죠, 미니특공대 이런 거만 틉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뭐 85만원 줘가지고 뽀로로 그거 틀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슈퍼파워 미니특공대 뭐 이런 거 틀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뺐어요. 85만원 가지고 그냥 헤드셋 좀 좋은 거 50만원짜리 그런 거 사고, 30만원 남은 걸로 스피커 나름 괜찮은 거 그냥 그거 사고 집에서 그냥 듣는 게 낫지. 차, 글쎄요. 차는 제가 출퇴근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도 안 타거든요 사실. 멀리 갈 때는 뭐 가끔 뭐 3, 400km, 뭐 500km까지 가는데 대부분 다 출퇴근이라서 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뺐어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뺐고,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HUD, 스마트 커넥트, 컴포트, 프리미엄, 전자 제어, 서스펜션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다? 4,983만원 됐어요. 자, 옵션을 이렇게 골랐고 다음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뜨고 뭐 현금할 거냐 할부할 거냐 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탁승 올해 서울 뭐 대구, 저는 대구니까 대구 누르고 뭐 대구죠. 출고장은 대구에서 경산에 가고 경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등록지 대구 뭐 할인 들어가고 저쩌고 그 할부 선택 48개월 60개월 뭐 선택할 수 있고, 원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갖고 1,000만원 빌리고 싶다. 그럼 월 할부금이 19만원 그죠? 만약에 2,000만원이다 38만원, 3,000만원이다 자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견적 보기를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떠요.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적용 후입니다. 그럼 4,767만 9,620원 이렇게 나와요. 요 개소세가 사실은 올해까지만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연장이 됐어요. 내년까지 2022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요걸 계약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계약하면 내년 초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8월이잖아요. 6개월 지나면 언제야? 2월이죠. 그러면은 내년에 개소세가 적용이 안 된대. 이러면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게 100만원 정도 할인이 돼요. 그죠? 거의 90만원 돈, 100만원 돈이 할인되는데 요게 내년까지 적용이 된다. 그럼 괜찮습니다. 100만원 정도 아끼니까. 그리고 면세 할인, 뭐 하이브리드 할인, 친환경차 할인도 다 되고 하니까 아까 4,900만원대였는데 거의 200만원 돈이 낮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4,70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단은 대기를 타고 있는 도중입니다. 대기를 타고 있고, 요게 뭐 그리고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할부인데 지금 요거 이자율이 예를 들어 3,000만원 5.5%인데 기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할인은 많이 이자율이 낮은 카드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2%대도 있더라고요. 2% 했을 때 뭐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50만원 초반 40만원 후반대가 나와요. 올 할부금이. 그럼 뭐 나쁘지 않잖아요. 40만원대 50만원대면 나쁘지 않고 5.5%는 좀 셉니다. 여기 올 할부금이 거의 60만원이죠. 좀 세요. 근데 여기에 한 뭐 2천만원 하면 2천만원 하면 뭐 38만원인데 3.5% 2.5% 하면 30만원 초반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일단 계속 대기를 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 다음에 요게 또 나오게 되면, 출고가 되면 한참 멀었지만 그때 뭐 후기를 좀 찍어 볼게요. 영상 내부하고 바깥에 하고 뭐 색감 뭐 이런 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